안녕하세요. 건반연TV입니다. 오늘은 품종을 왜 보존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품종은 왜 보존해야 할까요? 이미 개체수가 많은 품종들을 굳이 왜 발전시켜야 될까요? 버려지는 고양이들도 많고 길 위에 불쌍한 길고양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품종에 대한 번식과 그리고 그런 브리딩 작업들을 멈추면 안 될까요? 길에 버려지는 품종 고양이, 품종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길에서 태어난 개체들 중에는 품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개체들을 보기는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귀선유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변이의 법칙 제5장에서도 언급이 되는 이 귀선유전은 다른 종 사이에서 유사한 변이를 나타내는 것과 한 종이 어떤 변종이 종종 근연종의 형질을 나타내거나 옛 조상의 특정 형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품종이 자연에 노출되어서 자연에 살고 있는 도메스틱 개체들과 번식을 하게 되면 그 A라는 품종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도메스틱으로 회귀하는 유전 법칙이 바로 귀선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품종 개량으로 번식되어 집에서 사육되던 A라는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비둘기가 집 밖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길에서 살고 있는 도메스틱 비둘기들과 한 무리를 이뤄서 살다가 교배를 해서 새끼들을 낳게 됩니다. 알을 낳겠죠. 이렇게 노출된 품종이 길에 있는 도메스틱 비둘기와 섞여서 번식을 하게 되면 그 하위에서 품종도 나오고 도메스틱도 나오고 이럴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품종인 아이들이 또 후손을 낳으면 품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에 노출돼서 도메스틱 개체들과 한 무리를 이뤄서 번식을 하게 된 개체들은 도메스틱으로 회귀하는 유전 발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길에서 보는 비둘기의 모습은 모두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라는 비단 잉어를 예로 들게요. 누군가 집에서 연못에서 아주 고가의 비단 잉어를 키우고 있었어요. 네, 비단 잉어의 또 이 애어가들은 굉장히 고가의 비단 잉어들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이 비단 잉어가 집의 연못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연못이 불어서 그 연못 안에 있던 비단 잉어들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갔어요. 정말 이 연못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비단 잉어가 자연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노출된 비단 잉어가 그러면 자연에 있는 잉어들과 짝을 이뤄서 번식을 해서 또 새끼들을 출산하겠죠. 그런데 강이나 자연에서 비단 잉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귀선 유전 때문이죠. 품종이 자연으로 노출돼서 도메스틱 개체들과 번식을 하게 될 경우에 도메스틱으로 회귀하는 그런 유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는 미국의 한 브리더가 키우던 노르웨이 숲고양이 로지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로지가 집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굉장히 끔찍했을 법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 로지가 집 밖으로 탈출을 해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로미오를 만난 게 아니라 도메스틱 고양이와 불미스러운 다행히도 로지를 다시 발견했을 때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2달 후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딱 한 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이 고양이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노르웨이 숲 고양이도 아니고 도메스틱 고양이도 아니고 그 중간의 형태가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노르웨이 숲 고양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형적인 도메스틱 고양이가 태어났죠.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품종 고양이가 외부로 유출돼서 도메스틱 사이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메스틱으로 회귀되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길에는 품종의 형태를 갖고 있는 어린 개체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펫샵이나 백야드 브리더에 의해서 교배된 고양이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유리 진열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개체들 중에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법 준수하게 품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역변이라고 하죠. 품종의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도메스틱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렸을 때 분명히 골드 브리티시 쇼테어라고 입양을 했는데 얘가 크면서 레드탭이 도메스틱 쇼테어의 형태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윗대에 순수한 품종이 아닌 도메스틱과의 교배 사이에서 일어났던 품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귀 현상 중에 하나죠. 어린 시절에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성장하면서 본래 도메스틱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품종은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또 한번 밝혀지는 거죠. 마치 연못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색이 번지는 듯 흩어지다가 점점 연못 속으로 사라져 버리겠죠. 품종이 마치 길에 유출되면 이와 같이 처음에는 그 잉크 색깔이 잘 보이지만 점점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품종은 사라져 버리죠. 품종은 그래서 유지와 보존을 하기 위한 별도 관리와 우수한 개체들을 통해서 후대를 지속적으로 남겨서 관리 보존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품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감성에 휩싸여서 불쌍한 길 위에 아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품종을 교배하느냐, 품종이 더 이상 왜 필요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는 이야기죠. 만약 이런 사람들의 논리로 모든 품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품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품종들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품종은 그래서 보존되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해악이 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반연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